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코니 최종록입니다. 평당 2kg 이상 초다수확하는 품종별 재배 방법 세 번째 편, 대창콩 순서입니다. 1편에서는 평원콩을 말씀드렸고요. 2편에서는 선풍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대창콩인데요. 이 대창콩을 다수확하신 분은 저번에 이제 평원콩 재배하신 김제축산 대창리의 김소환 님이십니다. 이쪽 김제축산이 주로 이제 대찬을 많이 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습해 이런 부분들 영향 때문에 300평에 1200평에 한 1톤 이하, 1톤 가까이 이렇게 나온 분들이 평균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마 잘하신 분들이 한 1300kg 이런 정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비교해 보면 그래도 상당히 잘 나오신 경우입니다. 1658kg 정도. 그래서 평당 한 1.38kg, 300평 기준으로 하면 414kg 정도 하셨는데요. 이번 수량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네이버 밴드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강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오시면 농가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해, 콩에 대한 그리고 기타 작물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별적으로 수량 부분들에 대한 분석,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00평당 600kg, 그러니까 평당 한 2kg 다수확하려면 1편, 2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째는 밑거름이 기본적으로 합당하게 많아져야 되겠죠. 콩전용 복비 2포대 같이 이렇게 적게 해서는 안 되고요. 유박비료 7포대,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완효성 비료 30%짜리요. 올해가 오란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한 포대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조와 골드를 통해서 부종균을 많이 발생을 시켜요. 시비를 통해서 부종균 많이 발생시켜주면서 뿌리옥 박테리아 착성이 많이 돼서 여기에 뿌리옥 박테리아 300평당 질소 공급량이 보통 한 12kg 정도 되는 걸 한 24kg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보통 한 600kg 생산할 수 있는 질소 공급량 보통 42kg 정도 흡수량인 기준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밑거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품종별 특성에 따른 제식거리, 적정 제식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죠. 너무 넓게 심어도 안 되고 너무 좁게 심어도 안 되는데, 품종에 따라서는 좁힐 수 있는 게 있고, 또 품종에 따라서 분지가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 좀 넓게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런 품종 특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립종인지 이런 것까지도 있는데, 가장 이 제식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보면 분지성하고 경장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분지가까지 추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급되는 중만생종 콩들 중에서 이제 주로 농가가 많이 생산하는 그런 선택하는 품종이 1, 2편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5개라고 한다면, 대차는 분지성이 가장 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대원이 분지가 보통 한 4개 나왔을 때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는 평원보다는 조금 크고 대왕보다는 많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원 같은 경우가 70kg라고 하면 한 60kg, 70cm 정도까지 자란다면 경장이, 이건 한 60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요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지각이 있는데요. 대차는 단지형이라고 해가지고, 단지형이 보통 특성이 이렇게 콩이 달리면 이렇게 조금씩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게 타원형이 되는 경우인데요. 타원형. 이게 넓죠. 근데 대차는 단지형이기 때문에 좁으니까 요 세 가지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밀식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대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가장 밀식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표준제품에 이제 정상 파종했을 때 이게 70에 20으로 하는데, 이게 대찬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조생종 콩들 있죠. 경기도에서 나오는 연풍, 그 다음에 강원도의 청아, 그 다음에 세월콩, 남쪽에서 주로 맞이하는 세월콩이나 새로 나온 선유 2호 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70에 20 정도로 하시는 게 딱 좋습니다. 이게 적정 제식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너무 넓으면
물론 콩이라는 게 보상력이 있어가지고 넓게 되면 분지가 더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수량이 커버가 됩니다만은 지나치게 넓을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그 특성을 감안해서 70에 20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 수량성이 사실은 이게 표준 70에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량입니다. 그래서 대원이 표준 품종인데 70에 20으로 했을 때는 이 분지가 많은 대왕 2호나 평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그 수량성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겠죠. 대신에 대찬이나 선풍 같은 경우에 이렇게 16, 20% 정도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대찬 같은 경우는 그 농가 지역 적응 시험에서 한 300평에 500kg 정도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다수학 측면에서는 선풍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그 적절하게 할 때는 더 많은 수확량을 올린 그 사례도 있다는 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품종 특성에 따라서는 70에 20 이렇게 재배하면 되는 경우고요. 또 하나 이제 다수학하는 그 요인이 밑거름, 그 다음에 품종 특성에 따른 제식거리, 세 번째가 다주화 시비라고 말씀드렸죠. 다주화 시비를 5에서 6번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때 이 다주화 시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품종이 시기별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묘기라든가 신장기라든가 이럴 때 하고 화분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개화기가 있고 등숙기가 있고 이런데, 유묘기라든가 신장기에서는 이게 격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격가지 발생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화분화가 되니까 화분화 많이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역기 다음에 한 10일 정도 후에도 플러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잎이 무성해지고 줄기가 신장하는 그 신장기, 본격적으로 신장기에 접어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게 우절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그 골드를 시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플러스 시비해 주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다시 플러스를 해준 다음에 한 3일 후 정도 이쪽 신장기니까 골드를 시비해서 우절함을 막아주고 다시 꽃피기 전에 골드 한 번을 더 시비해 주면 이게 콩 수량 증수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밀식을 하게 돼가지고 밀식을 하게 되면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이 우절하거든요. 이런 우절함을 이게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골드가 저희가 그 전에 과거에 골드가 없을 때 자꾸 넓히라고 했던 이유는 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순질이게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순질이게 해주면서도 이게 그 플러스가 자꾸 생육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한계가 있어 자꾸 넓히라고 했는데, 지금 이 품종별 특성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이 골드가 웃자람 억제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골드는 웃자람 억제뿐만 아니라 이 부정근을 발생시킵니다. 이 옥신 함량이 상당히 높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 북주기 해줄 때 옆에서 부정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정근이 많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뿌력 박테리아가 많이 붙게 해주는 역할까지 동시에 해주니까 아까 밑거름에서 42kg 질소 고정하는데 이 뿌력 박테리아 그 2배 이상 나오게 하는데 골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첫 번 시비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게 꽃이 지면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그 플러스를 시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수정이 잘 되게 해서 꽃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고추 다주화 플러스 시비화 했을 때 이게 고추 한 마디에 5개, 6개 달린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추 유튜브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콩은 한 10개 이상 달리는데 실제 달리는 건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낙협이 되거든요. 겉틀이 달린 다음에 떨어지고 꽃 상태에서 떨어지고. 근데 이게 플러스 쳐주면 그런 역할들을 이게 적게 해줍니다. 그래서 6, 7개 달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그때 플러스를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알이 굵어지는 시기에 골드를 다시 한번 더 주면 좋죠. 이 골드는 이때는 엽록소 함량이 이제 잎이 까매지는 거죠. 엽록소 함량이 한 10% 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엽록소 함량 높아지면 당연히 당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광합성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꼬투리로 가는 거니까 알 비대하는데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 이때 뭐를 같이 해주셔야 되냐면 NK 비료입니다. 이게 NK 비료이 이제 벼 알거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질소하고 가리가 있는 거죠. 질소는 이제 광합성 많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리 같은 경우는
광합성이 잘 된 당을 잘 빨리 꼬투리나 알로 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때 10kg 마지막에 같이 해주시면 알 굵어지는데 훨씬 효과를 보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꼭 이 플러스나 골드 시비할 때 주의하셔야 할 거는 뭐 드론이 아닌 경우에는 뭐 모든 살충제, 살균제 같이 해주셔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드론을 이용할 경우에 골드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드가 이 강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알카리성이라든가 알카리성 살충제 같은 경우 혹은 살균제도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이거는 엉겨가지고 이게 그 드론에서는 아주 고농도로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한 반 뚜껑씩 이렇게 타가지고 미리 엉기는지 실제로 이제 순두부처럼 엉기는지 안 엉기는지 보시고 나서 만약에 엉기면 그 다른 거를 찾아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 노린재 방제 같은 경우는 그 농협 케미칼에 타스타나 경농의 여기 제가 이게 데스 플러스 요 노린재 방제할 때는 이게 골드하고 요걸 타주시면 전혀 엉기지 않고 효과들을 보는 그런 사례를 올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이 선풍콩을 평당 1kg 이상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김수환님이 왜 지금 1658kg 대차는 연통은 이게 2233kg나 이렇게 재배를 생산을 하셨는데 거의 한 575kg 차이가 났는지 그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적정 제식거리입니다. 평원 같은 경우 90에 25로 심으셨는데 이게 거의 이제 적정 제식거리 평원이 이제 분지가 많고 그러니까 이 90으로 넓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적정 제식거리를 찾으셨는데 대차는 분지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지가 작고 그 다음에 분지 각도 좋고 그러니까 좁혔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김수환님이 판단 미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권장을 사실은 품종에 따른 제식거리 부분들을 권장을 못 드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르신 경우죠. 단지 이제 오히려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거는 5월 한 25일 심으시고 이거는 한 6월 5일 정도에 심으니까 조금 좁힌 게 85, 26으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85, 26이면 4,524주 정도 들어갑니다. 두 번, 여기에 이제 두 알 들어가는 경우니까 이거 알수로는 2개 정도가 더 들어가는, 2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70에 20으로 치면 7,142주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하면 2,618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넓게 심으면 그만큼 보상력이 있어가지고 분지가 더 많이 나오고 분지당 열리는 꼬투리 같은 경우도 많을 수는 있는데 그걸 충당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575kg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이게 이제 요 부분들은 포장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걸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조와 골드를 5회 시비를 하신 건 마찬가지인데 5회 시비 하신 거하고 보니까 같이 5회 시비 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평원은 플러스 먼저 시비했고요. 대차는 골드 먼저 시비를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사실은 질실수 측면도 있는데 권장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많이 붙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골드 먼저 시비할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단골 먼저 살포한 다음에 이제 생육 좋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먼저 하신 거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긴 거냐면 이 격가지가 나와야 할 때 이게 너무 웃자람을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지게 한 요인이 됐고 이렇게 나와서 뿌리옥 정근이 나오고 했지만 이것보다는 여기서 격가지가 이렇게 커지게 해서 여기 마디 확보하는 게 요 시기에 하는 게 훨씬 더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10일 후에 이걸 시비를 해버리면 이거 자라는 기간 자체가 훨씬 짧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디 확보가 덜 됐으니까 수확량 측면에서 훨씬 손실을 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필지에서 1658kg를 하셨는데 실제로 나머지 한 5필지 정도 이렇게 되신 데에는 1500kg 정도를 하셨는데 요거는 다조화를 4번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다조화 한 번 더 하는데 150kg 더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 요거는 저희가
그 김소아님이 분석해 주신 그 표를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표 같은 경우를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나서 나름 분석하셔가지고 내년 농사에 참고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먼저 안 하고 골드 먼저 시비하면서 5번 하신 거. 이게 또 이제 적게 나온 가장 큰 요인, 이 2가지 요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밑거름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575kg 차이니까 엄청나게 크게 났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내년도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느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요. 올해 이제 다주아 골드 이 품종별 특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시거리 다시 설정한 거, 그 다음에 다주아 플러스하고 골드 사용 방법, 사용 시기 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만든 권장 설명서를 지금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 화면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가 혹시 직접 받아보시고 싶다 이렇게 저거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이 자료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밴드 들어가시는 게 어려우신 경우라고 하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카톡이라든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데 밑거름 42kg 충족시킬 정도로 질소 공급 해주는 정도 그렇게 해주고 이 품종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제식거리 해주시고 그래서 대차는 70에 20이고요. 그 다음에 다주아 골드 플러스 5회에서 6회 정도 플러스 먼저 해주면서 골드 시비해주는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여러분들 어떤 품종을 선택하든지 평당 2kg, 600kg 생산 가능하다는 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